저희 지역구 건선 이동과 곡선동은 지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또 소방서, 또 지구대, 병원 이렇게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 또 지역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정이 넘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는 확고한 신념이 없었고요. 공공기관의 단체 활동하면서 제가 단체장을 봉사활동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각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가 됐는데 그냥 문병근 회장 당신이 나가라. 젊고 똑똑하고 돈도 있고 등도 밀어서 나갔어요. 근데 실패를 했죠. 처음에. 왜냐면 선거 2달 남겨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 실패를 했고 정치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지역 주민들 부름을 받고 이제 2006년도에 당선이 된 거죠. 문제는 해결하고 병든 제도는 고치고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처음 뵙는데 이렇게 처음에 딱 뵀을 때는 되게 과묵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또 웃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하고 이제 한 12분하고 방송을 이미 했는데 거리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다가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하시고 그런 광경이 좀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시즌 2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편해서 좋으신 거죠? 요즘엔 좀 날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경기도의 전반기 본회의가 어제 일자로 종료됐고요. 종료됐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또 원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제 의원님들 간의 대화라든가 또 타당의 의원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쁘게 보냈죠, 시간들을.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 민원을 갖다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어서 또 저는 이제 그 지역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체원들, 지역 구성원들 그런 분들한테 듣고 현장 확인하고 가서 공직자들하고 대화 나눠가지고 그 결과를 또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의무잖아요, 그죠? 네, 대다수가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역구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어디 지역구? 경기도 소위 서부도시라고 그러는 수원. 수원? 수원 11선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원 11선거구. 그럼 거기가 어느 동네? 마을로 하면은 건선 2동과 건선 2동, 곡선동. 인구가 대략 한 8만 정도. 혹시 박찬민 아나운서님께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건선 2동이나 곡선동을 좀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경기도민 23년 차예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에서 삼본 신도시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 넷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수리산 전기를 받아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자주 갔었고 촬영 때문에도 많이 가고 또 수원 화성 행궁 이쪽도 많이 가고 행궁동 이런 데서 저기
그래도 많이 알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희 이제 권선동이라는 지명이 예. 고려 시대 때 학사 이고 선생님 그분이 이제 마을 지명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권선동은 권선동은 예. 옛날 지명이 온숫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온숫골이라 부른 이유를 혹시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님 아실는지 모르겠네. 그야말로 따뜻한 물이에요. 온수. 예. 따뜻한 물이 나온 그런 골짜기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온숫골에서 온수 뽑아가지고 목욕탕도 온숫골 목욕탕입니다. 그럼 그 동네 가면은 이렇게 좀 목욕탕이 많아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온천수를 뽑아서 쓰는 목욕탕은 하나 있어요. 하나. 예. 근데 이제 그 마을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선을 권해라 예. 이렇게 해서 권선이라는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좋은 이름이네요. 지명이.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지역 마을 사람들이 실제 좀 착합니다. 착한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예. 축제를 매년 합니다. 축제를요. 축제를 매년 하는데 예. 온 마을 사람들이 이웃과 뭘 나누라는 축제예요. 예. 그 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눔 축제 아니에요? 그러면 나누라고 하니까 이웃과 뭘 나눠요? 뭘 나눠요? 이웃과. 이웃과요? 정을 나눠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온정 나눔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온정 나눔 축제. 온정 나눔 축제라고 아. 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거는 네. 그 마을 중심에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네. 항토길 걷기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상임위에서 현재 경기도에 있는 도립공원들의 맨발 걷기 항토길을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좀 네. 이제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시죠.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과 함께 네네. 정책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경기도 의회가 11대죠? 네. 임기가 4년인데 지금 이제 2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 2년간 하셨던 좀 힘을 쏟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예. 현재는 어느 상임위에 계시는 거죠? 현재는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예. 지난 1년 동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보육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주장을 하셨던데요. 네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많이 가봤고요. 저는 이제 그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뭐 공무로 나가든 개인적으로 나가든 꼭 학교를 가봅니다. 지금 저희 나라보다도 훨씬 더 GNP가 낮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는 출산율이 높아요. 출산율이 높고 애들을 보니까 거기는 전문대까지는 정부에서 다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무상으로요.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생기고 그 내용을 보고 2년 동안 정부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지정을 해줘요. 너는 뭐 행정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까 경기도청 가서 근무를 해라. 그걸 나라에서 그렇게 지정을 또 해줘요. 그러면서 2년 동안 그것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페이는 또 지급을 해요. 하고. 그리고 2년이 끝나면은 자기가 다른 일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그 일에 적성이 맞으면은 거기에 다시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그 교육을 다 시켜주면서 그 아이에 대한 적성 같은 걸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렇죠. 평생 잘 능력껏 잘 벌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네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 있잖아요. 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 그 화폐로 발행이 된 거고요. 목적이 경기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 매점에서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점에서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 화폐가 대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매점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규제가 매출액으로 돼 있어요. 아, 기준이 네, 정하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 기준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지역 화폐를 쓸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연간 10억 매출이 나오면. 연간 10억 매출이 네. 나오면. 근데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간단하게 뭐 케이크 이 정도, 디저트 정도 사 먹는 그런 장소로 알았는데 온갖 백화점입니다. 다 주문해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훌쩍 넘죠. 네. 세분화 시켜라 그러면 매출이 많아지면은 품목별로 세분화 시켜서 다양한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우리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수익을 발생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얼마 전에 그 R200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안 네. 그걸 주제로 정담회도 개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일단 경기도 R200 추진 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R200? R200 그 협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해 준 것들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요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태양광만 열심히 하고 계셔서 하고 있어요. 예. 다각화해라, 다양화시켜라. 풍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경기도 바다가 있으니 수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근데 너무 태양광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태양광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팔당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서울 시민들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장마 폭우도 내리고 또 녹조 현상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라.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물이 있냐? 서울과 같은 아리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주도의 삼다수. 네. 뭐 경기도도 이제는 뭐 이 팔도 인구 규모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지금 더 많거든요. 예. 벌써 몇 달 사이에 한 10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 물 브랜드를 개발을 하는 것도 경기도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 사업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반 또 절반이 지나고 반 남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스스로를 이제 돌아봤을 때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2년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께는 뭐 충실하게 했다. 했고 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희가 또 대동 단결해서 잘 가야 되는데 후반기 조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면 지난 2년간 그냥 점수로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한 70점 정도. 70점. 30점은 뭐 앞으로 2년 동안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력을 제가 우리 의원님 보니까 도의원 하시기 전에 수원시의회에서도 3번이나 그러니까 총 아마 12년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력직 초선이라는 별명을 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움이 남는 게 혹시 있을까요? 수원시 의회 의원 하시면서도 뭐 풀지 못한 숙제라든지 뭐. 수원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전한다 이렇게까지 끌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제가 수원시 의원 처음 됐을 때 수원 공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예.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나중에 구성을 했는데 수원 비상할주로를 폐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소위원회를 제가 담당했고 수원시 비상할주로는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성구에 공간 확보, 지상 확보로 해가지고 약 3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누리기도 했고요. 풀지 못한 숙제는 그것이 이전한다까지 끌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죠. 그 부분이 이제 수원시의회에 있을 때는 가장 아쉬움이 났고요. 뭐 지역에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2024년 여름 의원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요? 폭염입니다. 폭염. 기후와 관련한 기후변화. 예. 그래서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참 이제 뭐 전 국민이 그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동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나라만 뭐 잘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아니죠. 봐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폭염이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어제 지역 그 회의석상에서도 올여름에 하두는 폭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올여름에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잠깐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또 거기서 대한민국이 올여름에 너무 뜨겁다. 뭐 이런 데이터까지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폭염하고 우리 또 지역 주민들하고 건강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이 행정기관에서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특히 장마가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뭐 산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옹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이미 전달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가장 크시군요. 지금부터는 경기도 또 수원시 등 모든 걸 이제 아울러서 주민들이 의원님께 궁금해하는 점을 좀 물어봤습니다. 덕영대로 교통 정체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덕영대로는 동에서 서로 연결되는 큰 도로고요.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덕영대로는 12차선입니다. 네. 1.67km를 움직이는데 러시아워 때 2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덕영대로가 그래요. 현실입니다. 러시아워 때. 그래서 수원시에 있을 때도 저는 우회도로를 개선을 하자. 예. 근데 이 수원시가 화성시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화성시하고 협의가 돼야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화성시에서 그 오래전부터 공공항 이전 문제로 해가지고 수원시하고는 잘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하고의 땅만 거쳐서 약간 간선도로, 예. 간선도로를 내서 좀 교통을 좀 분산시키자. 그럼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 수원시에 있을 때도 전달을 했고 도에 오셔가지고 와서도 얘기를 하는데 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또 보죠. 권선구의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권선구 문화공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형태로 본 의원한테도 얘기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사실 군 비행장 때문에 저희 유휴부지가 네. 사실 권선동에 없어요. 없어요. 네,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이부지라고 있는 것이 군부대 땅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예. 군부대 땅인데 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찾아야 돼요. 어떤 대안책이냐? 부대에서는 땅을 잘 팔지는 않습니다. 권선동과 곡선동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은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지. 이미 그것도 다 시장님이랑 얘기를 다 하셨어요. 맞췄어요. 네. 맞췄는데 늘 의지 문제죠. 예. 얘기는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실현되기가 힘든 지금 문제들이네요. 다 여기 주민들도 다 알고 알고는 계십니다. 계세요. 이거 저하고도 수도 없이 뭐 토론 대화도 했고요.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회 또 도의회 활동하시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기억에 남는 어떤 주민과의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지역구도 아니었어요. 네.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구청으로부터 강제이행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대요. 네. 예, 강제이행 부담금이 뭐냐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네. 옛날에는 강제로 철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와서 좀 한번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였어. 아니 나는 이쪽 동네 의원인데 왜 나한테 하냐. 그쪽 동네 의원이 있으니까 그쪽 동네 의원한테 얘기하셔라. 네. 이 얘기했는데 이게 해결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하셔라. 아니 의원님 수원시 의원님 아니십니까? 아니, 수원시 의원은 맞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지 않냐. 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얘기하는데 문병근 의원이 민원 처리 제일 잘한다고. 그런데 가서 봤어요.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이렇게 식당을 꾸민 거예요. 식당을 꾸미면서 좀 범위를 넓힌 거죠. 예, 그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범위 넓히려면. 허가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법을 어기긴 한 거네요. 어겼죠. 어겼으니까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다 뜯어내고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애국에서 많이 살다 오신 네. 분이라요. 근데 마인드가 아주 쿨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드렸어요. 네. 그런 사례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에피소드는 동네에 이제 노인회장님들이 있어요. 경로당 네, 대표 노인회장.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한 23개 되는데 하루는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문이요 무조건 해준다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 그렇게 못하고요.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이건 우리 공직자들하고 협의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 아파트 경로당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거 아무개 의원한테 다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4년 동안 얘기를 했대요. 앞에서는 알았어. 가면은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군공항 우리 특별법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소음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보름 만에 깔끔하게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야 민호는 문병근이가 최고야. 네? 문병근은 일 잘해. 그래서 제 선거 때 일 잘한다 문병근. 노인 회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민원 처리를 그렇게 잘하시면 저희 군포시에서도 저도 답답한 게 있는데 좀 민원 처리를 저희는 부탁드려도 돼요? 군포 지역에 계신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임기 이제 한 2년 남으셨잖아요. 절반 지나고.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의원 할 때는 저수지에서 놀던 기분이었고요. 도의회 와서 보니까 큰 강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수원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수원 군공항을 수원시에서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수원의 미래 발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군공항 이전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군공항 이전 조례를 이미 제가 발제는 다 해놨어요. 예.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국제공항이 됐든 군공항이 됐든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해낼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네. 그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이네요, 네, 한마디로.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좀 어땠어요? 벌써 끝날 때. 예, 이제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내가 실무를 영접해서 너무 좋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의원들을 위해서 또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우리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앞으로도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명이니까 해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